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암환자로서, 저도 암환자지만, 암환자로서 가족이 암환자 때문에 지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암환자는 롱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롱런 해야 되는데 가족이 먼저 지치면 암환자는 정말 본인 더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암환자가 오히려 가족을 어떻게 하면 배려할 것인가, 가족이 지치지 않게 하는 암환자의 그 행동 요령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방송은 암환자도 보시겠지만 가족도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암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림으로써 우리 가족들도 좀 위안을, 어쩌면 집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 마음 놓고 웃지도 못하고 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늘 이렇게 가족의 분위기가 우울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 가족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환자들은 좀 가족을 위해서 이런 걸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라고 하면 늘 보호받아야만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또 독립심이 강해서 보호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암환자인 척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뭐 제가 항암을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 그 병원에 가는 날까지 내가 암인 줄을 모르고 내 발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환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항암을 하면 물론 환자가 되겠죠. 수술을 항암을 하면. 근데 저는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내가 환자인 척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수술, 항암, 뭐 방사선 많이 하시죠.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그런 현대의학에 손을 빌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암환자는 가족도 좀 생각을 해라. 배려심을 버리지 말자. 제일 먼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느 암환님 부부를 봤는데 남편이 6년째 그 암 환자였어. 6년째. 그리고 부인이 이제 6년째 일을 못하고 계시니까 부인이 직장을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그 남편분이 너무 항암을 많이 해서 이 팔에 뭐 혈관이 막 시큼시큼하게 많이 이렇게 타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힘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잘 지내다가 또 재발이 됐는데 좀 심각해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밥을 해 드시고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부인은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남편의 밥을 챙겨줄 수가 없어요. 지금 가족의 그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근데 이 남편은 또 남자기 때문에 뭘 못해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요양원을 보내시라고, 요양원에 가시면 먹는 것도 해결이 되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좀 그 남편을 보냈으니까 좀 집에 와도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부인도 쉬어야 되잖아요. 같이 이제 이 생업전선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 부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제 항암을 다시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항암을 하기로 하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많이 진통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진통 때문에도 병원에 가신 것 같아요. 근데 항암을 하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그 부인이 난 너무 지쳤어요. 이제 살고 죽는 건 운명으로
운명이라고 봐야죠. 난 너무 지쳤어요. 저는 이제는 뭐 죽어도 뭐 별 저기 후회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그 남편과의 그 암 환우를 뒷받침하고 나가서 가족을 부양하고 하는 거에 많이 지쳐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아우 신경질 내고 배려하지 않고 너무 그런 식의 나는 지쳤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암 환자가 너무 그렇게 뭐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물론 알아주기를 뭐 바라는 면도 있지만 또 상대방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내가 배려하지 않으면 내가 배려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암 환자로서 같은 암 환자로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제가 어느 아들이 저한테 그 엄마가 암 환자인데 아들이 저한테 막 계속 전화를 하고 했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암 환자라고 뭐 계속 시키기만 하고 정말 너무 힘들게 해요. 정말 너무 힘들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 블로그랑 이제 유튜브를 좀 보라고 해도 그거 안 보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나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서 뭐 병원만 좋아한다. 제발 우리 저한테 그랬어요. 아줌마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그래서 그 가족의 아들이라면 엄마를 엄청 많이 생각을 하고 이걸 봐라 이런 내용도 있다 이런 걸 설명하는데도 그냥 의견 무시하고 병원만 무조건 날 데리고 가라 하니까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들이. 그래서 그런 걸 봐서도 환자가 너무 내 고집대로만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때를 쓰거나 환자가 거칠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거칠게 욕을 하고 또 신경질적이고 또 어떤 환자는 엄살을 많이 부린다고 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노인들이 되면 좀 엄살이 심해진다고 하죠. 근데 저는 성격 때문인지 엄살을 부리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이제 저는 암 환자 환우님하고 뭐 가족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때 보호자는 이 사람이 진짜 아픈지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는지 그 금방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살을 부리다가 정말 아파요. 그러면 늑대 소년처럼 막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한테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실제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다 물어주기도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것처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엄살 부리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 아픈데 아프다고 하면 그냥 힐끗 쳐다보고 마는 거죠. 가족들이 또 엄살 부리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살을 부리는지 부리지 않는지는 가족이 보호자가 다 눈치껏 아니까 엄살을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에게 막 아픈 거에 대한 걸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파봤냐? 네가 항암을 해봤냐? 네가 수술을 해봤냐? 하면서 네가 이렇게 아파봐라. 이렇게 입장 바꿔놔봐라 하면서 계속 가족들한테 내가 지금 현재 환자고 아픈 사람이라는 걸 계속 주지를 시키는 그런 행동도 그 가족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도 좀 조심을 하셔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자.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누워있는 암 환자를 자리 보전, 환자를 뭐 누워있는 사람 다 자리 보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자리 보존을 하고 있으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환자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살활자, 활력이라는 건 살활자예요. 내가 살려면 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활력이 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움직이는 생명체잖아요. 식물은 가만히 서 있지만 동물은 움직여요. 움직여야 사는 게 동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다 그러면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야, 나 물 마시고 싶어. 물 갖고 와. 과일 좀 썰어와. 계속 누워서 이렇게만 말을 하면 물론 보호자도 힘들어요.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데 더 힘들어지는 건 본인이라는 사실.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환자라는 생각 가능하면 잊으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자라, 내가 환자다, 나는 암 환자야, 암 환자야. 계속 나한테 내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면 낫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암은 더 자라면 자라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명상이 암에 좋다고 하는데 명상은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뭐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도 명상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면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암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라는 걸 잊어버리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앞에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암으로 죽는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당신은 한 달 이내에 걷지 못할 것이라는 게 더 두려웠거든요. 더 걷지 못한다. 이 척추에 암이 너무 심해서 주저앉을 것이다. 이건 너무 심각하다. 한 달 안에 걷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제가 걸어야 산다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도 읽고 하면서 사람이 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지, 좋은 말로 하면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 그냥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소리는 깡이 있어야 된다. 정말 산에를 매일 가면서 저 혼자 가면 어떨 땐 지겹더라고요. 같은 길을 계속 돌려니까. 지금도 같은 길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요령이 생겨서 유튜브로 귀에다 꽂고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땐 지겨우니까 뭐 산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갔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나설 때는 가기 싫어요. 지겹기도 하고. 그런데 깡으로 가야 돼. 나는 못 걸으면 안 돼. 깡으로 이겨내 봐야 돼. 하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래서 깡이 있어야 된다. 그걸 꼭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나 암 환자야 하지 말고 내 깡에 너는 못 이겨. 나는 깡이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계속 부추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요구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라. 보호자한테. 보호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자가 입맛이 없어. 또 밥이 안 먹혀. 이러면서 그냥 징징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가 환자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막 보호자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그전에 해주던 해물된장찌개 맛있었어. 그거 좀 먹어보자. 나는 병원밥보다 그게 더 생각이 난다. 그거 좀 끓여올래? 그렇게 보호자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보호자는 기분 좋게 끓여옵니다. 기분 좋게 그거 내가 끓여드린 건 맛있었나 봐. 그럼 다시 내가 끓여드려야지 하면서 기분 좋게 끓여오는데 어떤 시어머니 암 환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한다네요. 저기 뭐 누구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참 좋더라. 그 진짜 맛있게 해왔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빙빙 돌려서. 야, 누구 아들은 참 효자더라. 밤낮 없이 찾아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자식들이 정서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환자한테도 기분 좋은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코 나 자신의 병의 치병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게 대놓고 얘기하고 가려야 될 말, 빙빙 돌려서 꼬아서 누구네 집하고 비교를 한다던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암환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암에 걸렸으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선하게 살 기회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암에 걸려서 제가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처럼 처음에 정말 막막했을 때 이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헷갈리고 저는 누구한테 물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책만 봤거든요. 책만 보고 또 어디 카페 같은 데서 한마디를 물으면 A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하니까 두 사람의 또 의견이 다르니까 내가 또 거기서 또 선택장애가 오는 거예요. 결정장애가. 그래서 그냥 나 스스로 책을 보면서 익히자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좋아졌고 이런 좋아진 걸 저는 지금은 이 건강의 그 어떤 메커니즘을 이미 많은 걸 공부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나 뭔 사고가 아니면 천수를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그냥 이대로 사장시키면 너무 아깝다. 더 그 많은 그 고귀한 생명들, 이런 암 환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죽음이라는 걸 한 번쯤 암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생각의 폭이 깊어지고 마음도 더 이 생활도 더 깊어집니다. 이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는 삶, 또 이웃에게 또 친절하자, 또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암에게도 승리하지만 나 스스로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격을 바꿔라. 암 때문에 암에 걸렸으면 암에 걸릴 때까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뭘 계속 따지면서 딴지를 거는 그 암 환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따지고 막 비판적으로 말하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왔다가 가시고 나서 우리 남편이 저러니까 암에 걸렸지. 그분을 좀 듣기가 영 불편했나 봐요. 그렇게 너무 따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보 나도 암 환자야. 그랬더니 당신은 암 환자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하는 사람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저를 옆에 세워놓고 다른 분이 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암 환자로서 물론 성격은 이제 또 암에 걸리는 성격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 성격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도 저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딴지 걸고 따지고 불만 터뜨리고 이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까탈스럽게 구는 거. 그래서 그런 성격을 좀 다스려서 좀 감사하게 둥글둥글하게 바꿀 필요가 있고요. 또 성격을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한테 엄격합니다. 남한테는 관담, 자신한테만 엄격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암에 잘 걸려요. 제 주변에도
정말 완벽주의자가 정말 완벽주의자가 암에 걸린 사람 제가 한 몇 분 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면서 소심해요. 그래서 내가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말을 못해요. 그런 성격도 암에 잘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성격도 바꾸고 내가 할 말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격, 곱씹지 마라. 특히 여자들은요 30년 아니면 뭐 50년 전 남편하고 신혼여행 가서 섭섭했던 일까지 기억을 하고 남편하고 싸울 때는 그 50년의 역사를 다 돌쳐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암의 지병에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특히 어느 박사님 강의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뇌라는 건 굉장히 신비하기도 하대요. 과거에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이미 내 몸에는 안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든 미래든 불안해 하지도 말고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곱씹지도 마라. 좋은 일만 늘 생각해라. 그래야 내 몸의 호르몬도 좋은 쪽으로만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격적으로 바꾸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인생은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명예롭게 사회적으로 명예와 돈, 여기에 인생의 목표가 대부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린 이후에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걸 인생의 목표로 좀 약간은 틀어보시는 것도 치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